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지금 이제 한 달여 가량 이제 된 것 같은데 감독님, 배우님 영화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떤 그런 느낌과 그리고 영화제 그런 유수의 많은 영화제 도시고 부산국제영화제, 이관왕 서울독립영화제, 최우수 장편 영화상, 베를린 국제영화제 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개봉까지 하시고 나서의 어떤 두 분의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예, 그러니까 작년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틀고 영화제 돌고 이제 개봉까지 하고 이제 거의 오늘이 아마 진짜 마지막 그 거의 개봉으로서는 마지막 상영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미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좀 소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일단 완성이 목표였고 완성이 된 다음에는 영화제에 가서 좀 틀었으면 좋겠다가 됐고 또 부산 영화제 되고 나서는 다음 이제 해외 영화제도 좀 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차곡차곡 올라왔었다가 이제 개봉도 계획하고 했을 때는 그동안 영화제를 다닌 거는 우리가 영화를 들고 찾아오는 관객들 앞에서 보인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개봉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보통의 누군가에게 그 보통의 흔하게 있는 그런 극장에서 우연도 겸한 어떤 만남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봉이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뭔가 이 영화도 제 나름 제 마음 안에서는 이제 좀 떠나보내는 뭐 그런 느낌이 딱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 소감은 좀 그렇습니다. 네,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인데 처음에는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완성을 정말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. 왜냐면 둘이서 하니까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빨리 완성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영화제를 갔으면 좋겠다. 왜냐면 그 영화제를 가야 관객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니까 영화제 못 가면 많이 또 어려워지고 해서 그래서 정말 영화제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가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시작으로 좀 이렇게 영화제를 좀 많이 가게 되면서 그때 좀 많이 기뻤고요. 그리고 그때 좀 영화를 만드는 좀 어떤 감사함, 희열도 그때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다 돌고 개봉 왔을 때는 좀 긴장 많이 됐었어요. 그래서 왜냐면 이제는 정말 그 뭔가 그 영화제는 그 와주시는데 개봉을 하면 이제 여기에 이 영화가 정말 관심 있지 않은지 그 선택이 안 되니까 그런 뭔가 약간 불안함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개봉을 하고 나니까 지금 마음은 또 어쨌든 개봉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요. 개봉을 했구나라는. 그래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지금까지는 좀 계속 데리고 다녔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떠내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.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부부시라서 되게 같은 마음 일심동체 대답. 네, 저희 이제 배우님 감독님과 제가 얘기 나누다가 이제 관객분들 그 질문 마이크 넘길 거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. 저는 그 영화 딱 보자마자 약간 딱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두 분의 MBTI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? 처음. 대박 진짜요? 네. 근데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더 MBTI스러운 그래서 약간 궁금했어요. 저랑 아마 같으실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거든요. 두 분도 같으세요? 두 분이 서로? 아니요, 끝에 것만 끝에 것만 다르세요? 네. 저는 INFP고 박수민 감독은 INFJ. 네.
저도 INFP. 아, 네. 근데 되게 INFP가 약간 소심하잖아요. 네네네. 소심해서 막 하나 가지고 10가지 경우의 수 생각하고 네. 그런 느낌이었어요. 뭔가 네. 너무 뭔가 그래서 마음이 엄청 갔던 것 같아요. 아, 네, 그 어떤 사건들을 이 부부가 겪으면서 계속 마음을 엄청 쓰잖아요. 네. 그 마음 아리를 하고 그런 것이 뭔가 이 영화의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이 영화 제목이 그냥 INFP.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박소년 감독님의 제 이제 필모그래피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많은 영화들의 동시녹음을 참여하셨었고 그 최근에 개봉했던 같은 속옷 그 영화도 참여하셨었고 이렇게 쭉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오시다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단편의 연출을 또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가 딱 어느 순간에 뭔가 나도 장편 만들어 볼래 약간 이런 생각을 딱 어떻게 먹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아니요. 그러니까 저도 장편을 나도 만들어 볼래가 아니고 저는 원래 연출을 그냥 뭐 하려고 했던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갔던 게 이제 동시 녹음 스텝으로 주로 좀 나갔었고요. 그래서 그 이제 연출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게 그러면 연출이면 연출부나 뭐 아니면 제작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.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약간 제 성향도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녹음 파트 일을 하면은 약간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연출부는 말 그대로 어떤 좀 약간 지시를 좀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녹음을 또 한두 작품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이후로 또 연락이 와갖고 또 녹음을 좀 해달라고 좀 연락이 그게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까지 그 녹음 작업을 동시 녹음 기사로 나가서 좀 하게 됐었고요.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틈틈이 제 영화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, 영화를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 영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. 그러셨죠.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거의 동시녹음으로만 필모그래피가 있으셔가지고 원래 동시녹음 기사님이셨구나. 근데 원래 동시녹음 기사님들이 되게 조용하시고 묵묵하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감독님이 참여하신 작품들이 거의 막 부산에서 거의 다 상 받고 약간 이런 느낌 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혹시 이 정도면 나도 만들겠는데 해가지고 나는 저만의 어떤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런 거였군요. 그것도 없잖아. 좋은 작품들 많이 하셨었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냥 제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뭔가 내가 제일 이 영화 궁금한 게 뭘까 딱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전 두 분이 그리고 실제로 부부세요. 네, 실제로도 부부신데 첫 만남. 알고 제가 왜 적었더라고요. 첫 만남. 첫 만남. 첫 만남은 그때도 제가 동시 녹음을 하러 갔었고 거기 그 영화에서 그 배우를 했었고요.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단편 영화 2016년도 누가 먼저? 고백은 제가 먼저.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궁금했어요.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의 매력은 뭐라고 할까요?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웃을 때 뭐라 해야지? 뭔가 내 입이 웃거나 내 몸이 웃거나 그런 건데 약간 내 몸속 세포가 웃는 느낌? 그러면서 이 몰입도는 뭘까? 뭔가 평소에 막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뭐 코미디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볼 때 웃음과는 좀 웃음의 재질이 다른 차원의 어떤 웃음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엄청난 몰입도가 있는 거예요. 그 세포 웃음 계열에서는 그래가지고
그것의 기법은 뭘까가 엄청 궁금해지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 비결이 뭔 걸까요? 글쎄요, 기법이라기보다 그 이제 영화 안에 있는 어떤 웃음 코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그 시나리오 쓸 때 그 어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웃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마 찍으면서 저희가 어떤 뭐 제스처나 뭐 어떤 주고받는 대사 그다음에 단어 선택 이런 거 하면서 그게 좀 재밌는 대사가 되거나 좀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보니까 어디서부터 그게 좀 기원이 됐을까를 제가 최근에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뭐 물론 이건 과학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나름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. 네. 아니 저희 둘이서 어떤 그 성향이 네. 그 애기들하고 잘 놀아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애들하고 좀 노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좀 그게 기인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막연하게 좀 추측이 되니까 애들하고 놀 때 그냥 걔네들 뭐 5살짜리면 5살이 돼서 뭐 같이 놀아준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유아틱한 그런 유치함 그런 어떤 단순함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제 나름 스스로 그런 질문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죠.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뭐 생각. 아이 같은 배우님 어떤 것 같으세요? 저는 아무래도 영화는 뭐 이제 제가 옆에서 이번에 영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도왔다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뭐 박수영 감독이 프로듀서라는 직함을 주긴 했지만 그냥 도움을 줬다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박수영 감독이 영화를 대부분 이끌고 갔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박수영 감독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단순함. 그리고 약간 촌스러움도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촌스러움이라는 건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고 그런 촌스러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박자감이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도 있고 근데 단순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계산하지 않는 것. 이 계산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그러니까 정말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네,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이렇게 남을 의식하거나 뭐 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 자체가 없고 네, 그런 어떤 단순함 그런 게 그냥 그런 게 전체적으로 내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순수해요 그러면? 뭐 그거에 좀 가까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거짓말이 때론 필요할 때가 있죠.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저희 제작 환경이 둘이서 만드는 뭐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본도 저희 자본이었고 뭐 그러니까 외부 저희 둘 말고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외부들은 이제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촬영 현장 자체도 저희 둘이서 찍는 거였기 때문에 스케줄도 저희가 그냥 나름 세팅하면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제약이 있는 거였지만 제한이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계속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이상하게 저희도 찍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나 하면서도 그거 뭐 나중에 보고 뭐 그냥 이상하면 빼지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그 하여튼 그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진짜 그거 있잖아요. 그 어떤 그런 단순 그것이 감독이 나중에 막 50억 투자 받고 막 100억 투자 받아도 그게 그대로 살아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네, 그렇죠. 그 상상을 저도 해봤어요. 해봤는데 약간 좀 비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또 그러려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이제
늦은 그 알바자리 데려다 주는데 이제 남편이 잘 운전하고 있는데 택시 타고 갈래 막 이러는 거나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하실 때 뒤에 커플이 시아버지한테 잘했으니까 나한테 잘해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별거 아닌데도 왜 이렇게 자지러지게 웃긴지 참그 비법서. 왜냐하면 또 이제 그분들이 배우가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제 친구 같이 졸업한 그 친구인데 친구 부부였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장면에서 전문적인 좀 연기를 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더 이 영화에서 좀 뭔가 더 튀어 보일 돌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.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, 약간 대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한 게 차라리 더 이 영화의 흐름과 어떤 미덕에 맞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. 네, 그래서 정말 배우분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정말 그 많은 매력적인 배우들이 나오시잖아요. 일단 카메라 빌리는 형 그리고 면접관 그리고 다단계 친구랑 그의 여자 동료 행라의 가족과 아이들 어머니 대리운전 손님들 학원 사람들 학교 선생님 카메라 형과 맞서 보신 분 그리고 사채업자 이 분들 중에 그러면 배우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가족들은 실제 저희 가족이고 그리고 그 박성현 감독 방금 말한 그 뒤에 타고 있었던 그 부부 젊은 부부는 박성현 감독이 대학 때 같이 연출을 전공했던 동기고요. 그 분들 빼고 한규 씨라고 그 대리운전 할 때 옆에서 막 취객으로 나왔던 그 분 빼고는 전부 배우거든요. 나머지 분들은 다 배우는. 네네. 주요 역할 그 선배 카메라 빌려간 선배나 아니면 저 사채업자에 나와서 그분들은 배우를 하시는 분들이. 네.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러시잖아요.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요즘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. 어머니께 디렉팅인가 하시고. 예, 엄마하고 한 이틀 연습을 한 거. 그래서 그 연습은 했는데 막상 촬영할 때 되니까 어머니가 좀 많이 긴장을 하신 게 딱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긴장을 풀어야 될까 했는데 사채업자가 들어온 마당이니 오히려 긴장하는 것도 흐름에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사실. 그거를 좀 이용하자 뭐 그렇게 좀 됐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서 무슨 내용인 거야 이게 왜 이런 대사 내가 해야 돼? 뭐 약간 궁금해하실 거예요 전체 내용. 전체 내용을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돼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설명하고 그다음 연습을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죠. 네. 이제 곧 마이크 넘길 테니까 이제 준비하시고요. 그 영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한 컷이 어떻게 보면 제일 그 나머지 그거 다 설명이 되잖아요. 이 영화의 흐름이. 근데 한 컷이 그 딱 엉뚱스럽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갑자기 울어요. 울면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. 그게 너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예. 일단은 그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뒤 이제 이 전체 안에서 생각을 했거든. 이 전체 안에서 정의라는 인물은 한 번은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그게 언제 터지느냐는 그건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장면 앞뒤 사채를 빌리게 됐다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이었거든요. 근데 그거에 이어서 울었다기보다는 여기 안에서 정의라는 인물이 한 번은 보여주는 그 눈물이 종합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도 내려올 때 어떤 자기가 배달하고 있는 처지에 대한 어떤 서름 그것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생활의 어떤 고달픔이 어떻게 그때 이제 터져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
울면은 우는 데는 안 찍겠다. 그렇게 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. 네. 안 울면 그냥 걸어오는 장면을 찍을 것이다.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의는 영태랑 다 계속 좀 놀러 왔던 캐릭터거든요. 영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캐릭터인 반면에 정의는 뭔가 계속 누르면서 가다가 그 사체를 빌릴 때도 오히려 그냥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고요한 시간에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그때가 맞지 않을까 해서 그때 그렇게 이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셨군요. 아, 네, 여기 카톡장을 통해서 어떤 분이 또 질문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촬영 기간과 제작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. 촬영 기간이 그러니까 작년 봄에서 한 여름 들어가는 그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였고, 물론 이제 3개월 내내 계속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. 저희가 촬영이 뭐 한 장면 찍고 나면은 또 다음 장면 찍기 위한 세팅이 좀 필요해서 네, 그런 패턴으로 네, 찍었고 하루에 이렇게 많이 찍지 못해서 어차피 둘이서 카메라 한번 세팅하고 나면 지치기도 하고 네, 그러면 또 그게 또 어떤 감정으로 나오고 또 둘밖에 없는데 서로 막 짜증 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런 것조차 이제 컨트롤 해가면서 해서 찍은 게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그렇고 제작비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회계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장비 카메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,000만 원 남짓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러면 두 분이 사실상 배우이시면서 스텝을 하시고 다른 스텝분들은 따로 없으셨던 거죠? 그러니까 그 다른 배우분은 출연했을 때 그분이 안 나올 경우에 이제 좀 마이크 좀 들어달라거나 장비 좀 같이 달랍시다 이렇게 같이 그날은 같이 했죠. 아, 그러시군요. 그러면 여기서 나온 집도 실제로 사시는 집이시고, 네. 이 동네도 실제로 사는 동네시고, 네. 그리고 동네가 어딘지 혹시?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집에서 가장 지금 가까운 독립영화관이 지금 여기라서 네. 이 그래서, 근처에서 다 촬영이. 예, 저 쌍문동 네. 쪽이고요. 그래서 지하철로 한 2정거장 쌍문역에서 내리시면 그 근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. 네, 답사 가보실 될 것 같고, 나 또 질문 있다. 선생님, 네, 저희. 예, 안녕하세요. 영화 잘 봤습니다. 저 지난해 이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습니다. 그때 CGV 센텀시티에서 그때 보고 오늘 또 봤습니다. 그리고 감독님한테 감사해야 될 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제 일하는 곳 근처예요. 오리역. 오리역이요. 예. 오리역에서 한 장면 찍으셨더라고요. 맞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이것도 알아보시고.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 가족분들이 출연하셨잖아요. 그 가족분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? 예, 가족분들 이제 다들 그러니까 이 작업하는 거부터 이미 되게 좋아하셨고요. 제가 이제 이거 2번째 영화인데요. 그 전 작품에도 가족분들이 많이 출연하셨고 그 작품 이후로도 또 언제 찍냐, 나는 다음 역할 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뭐 영화가 뭐 좋네 나쁘네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되게 즐거워하셨어요. 즐거워하시고 또 이게 또 그 각자 이제 그 식구들은 이제 뭐 각자 회사를 다니거나 각자 다른 일을 하시는데 이 영화를 들고 또 그분들이 그 하시는 일 쪽에 가서 또 나름 또 이슈가 되니까 또 그거에 되게 즐거워하시고 저도 그게 또 그렇습니다. 네, 또 질문 있으시면 이쪽에 하고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. 저는 그 포스터를 보고 당연히 두 분이 부부일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끝까지 보고 나서는 부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는
두 분이 굉장히 그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약간 부부가 경제적인 궁핍이 있을 때는 그걸로 또 싸움도 되게 많이 되고 약간 뭐 이런 갈등 상황에 이렇게 말다툼이 이어지는데 두 분은 영화에서 굉장히 약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약간 공동체 약간 이렇게 같이 이겨내는 그냥 동반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서로 악수하고 응원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사실 두 분이 부부가 아닌가?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부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아까 부부라고 하셔갖고 네네. 근데 혹시 그 공동 작업이 이번이 처음이신 걸까요? 아니요. 그 전에 첫 번째 장편 영화 가끔 구름이라는 장편 영화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찍으면서 아주 짧은 단편 영화를 했었는데 그럼 세 번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영화를 보고서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혹시 이번에 공동 작업을 하시면서 뭐 트러블이나 이런 동료로서 새롭게 발견한 이런 부부 각자의 모습이 어떠셨는지. 네. 일단 그 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 항상 뭐 좋을 수는 없고 이제 다툼이 또 있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그냥 일단 그날은 다 멈추고 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그 둘이서 어쨌든 하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박성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는 고집이 좀 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더 새롭게 더 진짜 고집이 세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. 고집이 세구나가 아니라 정말 고집이 세구나. 꺾을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. 근데 그게 또 감독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존중하면서 갔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번에 작업하면서 진짜 고집이 정말 세다라는 걸 느꼈고 물론 그 작업하는 와중에는 크고 작게 다툰 적도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 감독이고 또 저는 그 제 배우로서 제가 저 배우가 가진 점이 뭔가를 계속 발견해야 되는 좀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좀 바라봤거든요. 배우로서. 그래서 어떨 때 화를 내지, 어떨 때 좀 뭘 재밌어하지, 좀 그렇게 오히려 좀 어떤 문제 갖다가 좀 다투게 되면은 이럴 때 제가 화를 내는구나. 나중에 시나리오 써야지. 이렇게 좀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. 그럼 조금 더 생각할 시간 영화 너무 잘 봤고요. 보는 내내 한숨이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. 저만 한숨이 나온 게 이쪽에서 한숨이 들리고 저쪽에서 한숨이 들리고 저는 막 가슴을 막 치면서 영화를 너무 재밌게 몰입해서 봤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이입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 주인공 두 분이 소비를 좀 더 줄이면 어땠을까? 이런 것 때문에 술을 저 좀 덜 안 먹으면 어떨까? 약간 다 쓰네. 노트북도 맥이야. 막 이런 그냥 미러리스 사지 왜 풀프레임을 사가지고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 부부의 모습은 저렇지 않을까?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왜냐면 환경이 사회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마지막 장면에서 응원하면서 봤어요. 그 남자 주인공이 차를 안 긁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그 차가 그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그분을 구해줬지만 그분은 그 남자 주인공을 안 구해줄 것 같은 거예요. 기회를 안 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차가 그분께 맞나요?
의도한 게 아니면 이게 저처럼 이렇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출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. 극 중에서는 그 차는 선배의 차가 맞는 걸로 그래서 그 앞에 그 대시보드에 있는 그 아이언맨 보고 이제 그 인스타 찍혀 있는 사진과 그걸 보고 이제 확인하는 게 있어서 예, 그거는 극 중에서는 선배 차가 맞는 걸로 예, 그렇게 생각하십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또 제작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 카메라는 뭘로 찍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.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거 욕심이 좀 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내면으로 해결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. 카메라는 그 소니 A7M3라고 그 카메라를 썼고요. 그리고 렌즈는 35mm 단렌즈 하나로만 찍었고요. 예, 그렇게 하고 또 뭐 조명은 그러니까 저희 둘이서 찍는 걸로 각오를 하고 이 영화를 만들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, 찍으면서 뭐 조명뿐만 아니라 촬영도 렌즈에 대한 욕심도 당연히 있었는데 있었지만 그거를 욕심내서 그 장면에 계속 욕망을 하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게 분명히 했거든요. 그래서 계속 또 욕심내고 그러면 또 사람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럴 거면 촬영 감독님이 있어야 되고 조명 감독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딱 선을 그었던 거죠.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답을 찾자 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. 그 이제 촬영하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누군가 촬영이 한 번 더 있었으면 더 잘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없으셨는지. 물론 앵글이 너무 다 좋았습니다. 예, 말 그대로 촬영 감독님이 계셨으면 더 풍부해졌을 수도 있고 뭐 더 다른 앵글을 찾았을 수도 있고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. 근데 이 작업 과정이 촬영 감독 만약에 오시면은 그분만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퍼스트도 좀 같이 오셔야 될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 선을 아예 딱 그냥 아예 그냥 각오를 했었고 예. 그렇게 따지면은 뭐 조감독 뭐 조명 감독 그러니까 이게 한 분이 계시면 다 따라와야 되는 거라서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아예. 그 실물을 뵈니까 두 분 다 너무 얼굴이 조그마하시고 너무 멋있고 그러셔서 너무 놀랐습니다. 그리고 뭔가 그리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소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인 것 같아서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고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술을 마시고 하는 것들이 딱 그 늘 해왔던 것들을 다 안 한다면 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해버린다면 그냥 그것도 뭐랄까 뭔가 진짜 좀 정말 돈이 없는데도 더 사는 게 더 재미없을 맞아. 것 같고 네네. 자기 위로 보상. 네네 그 술 한 잔 정도가 자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 그리고 영화는 그 이제 낮엔 덥고 밤엔 춥고 계절처럼 그 이제 한시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공경 그 금전적인 공경에 빠진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이들이 또 어떻게 좀 지금 이때보다는 나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해왔던 거를 다 정말 잘라버린다면 네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갖는 최소한의 사치 그럴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 술 먹는 장면도 그렇게 사치까지 뭐 그냥 소주 그런 거 안 했고 그냥 그 인물 안에서는 뭐 왜냐면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술집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 형편이 괜찮았을 때 사다 놓은 술일 수도 있고 뭐 위스키 이런 거 없는 네네네. 그래서 저는 그건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요즘 시대가
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라는 말이 저는 조금 사는 게 되게 서럽다라는 걸로 조금 이 제목을 좀 해석을 했었고 이 영화의 내용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깔려 있는 주제 이런 게 그렇다고 느꼈는데 요즘 시대가 뭔가 별로 그런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막 TV 드라마 안방 극장에서 막 사는 게 힘든 뭐 전원일기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막 유튜브가 우리 일상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뭔가 시대가 이상하게 어색하게 조금 당당해야 되고 뭔가 쿨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느낌스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러다가 딱 이 영화를 보니까 사실 우리 다 이렇게 살지 않나? 다 이렇게 되게 작은 걸로 엄청 상처받아서 울고 일터에서도 마음 둘 곳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또 다른 독립 영화들은 좀 너무 지독하게 막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사람을 막 벼랑까지 힘들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우리의 일상 같은 정도의 힘듦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담아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살면서도 막 이렇게 뭐 여기서도 이렇게 뭐 조금 늦어가지고 거기서 뭐 그런 그 쓴소리 듣고 이러는 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이 사회가 문제인 건가 뭔가 되게 헷갈릴 때가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안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그는 이 영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 차원에서는 이 영화를 요약하자면 스토리는 뭐 그냥 짧은 이야기거든요. 형편이 안 좋은 부부의 어떤 공경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흔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 풀어보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고요. 그래서 그게 이 영화는 이제 일상을 다루는 영화라는 어떤 컨셉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가 될까 뭐 이런 장면서부터 저는 그걸 오히려 더 좀 생활 공감형 뭐 이렇게 영화를 좀 찍고 싶었고요.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 또 그 사건들이 너무 마음 아프지는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코믹한 것도 있고 오랜만에 동창한테 연락 왔는데 카페를 무슨 그 50m 막 여기나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또 감독이 또 재밌게 이게 너무 루즈해지거나 좀 그러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하신 게 재밌게 느껴졌고 그래서 약간 그 채플린 그 사람이 왜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이게 약간 딱 이 영화에 딱 재밌게 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거고 뭔가 막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나 엄청 막 공경에 처해도 결국 약간 이 중심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. 다 산다는. 또 나도 궁금한 거 있으시다 하시는 분도 써보시고 써보시고요. 저쪽. 안녕하세요.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감독님께서도 아까 정가영 감독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울인 줄 알았는데 일산이어가지고 원래 자기는 일찍 가서 기다려야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어찌어찌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랑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늦게 되고 한 소리 듣게 되고 뭐 약간 그런 것 그리고 집에 와서 돈 버는 게 너무 무섭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장면들이 되게 전 공감이 많이 됐고요.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 카메라 빌려간 형 만날 때 그 효과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 청둥오리가 딱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꽥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새가 내는 소리인지 이렇게 효과음이 있는데 그게 전화가 오는 벨소리인지 아니면은 그냥 새가 울었던 건지 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형이 계속 이렇게 연락을 무시하는 거를 나타내는 사운드인지 아니면은 청둥오리가 저렇게도 원래 울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거 실제 그 오리 소리고요. 오리
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천을 바로 집 앞이라 거의 매일 나가 산책을 매일 하다시피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저희는 되게 그 익숙한 그 새소리고 그 오리 소리고 그 오리 소리뿐만 아니라 그 중백로라고 하더라고요. 그 되게 다리가 긴 새 같은 게 거기에 늘 있고 그래서 그 촬영에 앞서 그 공간에서 인서트도 많이 찍어놨었고 그래서 이 소리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마음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장면 찍었는데 때마침 그 오리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그 흐르는 모래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일단 녹음이 됐고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도 소리를 저도 인지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영화 보고 나서 그냥 재밌는 상상 같은 거 했는데 그러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. 이제 이 부부는 지금 막 돈에 조금 쪼들리고 힘들어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, 영화가. 이 부부와 부자 부부. 근데 그 부자 부부도 이 부부가 연기해. 그러니까 아니 별로야. 그래서 그게 교차되는 이 영화인 거야. 영화가 교차돼. 그래서 그 부자 부부는 뭐 집에 뭐 이렇게 일해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뭐 그리고 막 너무 여유가 있어서 막 약간 문재인 그래서 막 되게 고상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에 힘든 거 나 누구의 타박 이런 거 하나도 들릴 리 없고 이게 이 교차되면서 뭔가 그러면서 더 약간 이 두 사람이 이게 더 극대화되는 그렇게 됐어. 그리고 근데 또 같은 분이 연기하는.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. 아이디어. 그러니까. 네. 항상. 네. 그 저 자세도 그 이제 여기 배급사에서 이제 그 이렇게 많이 홍보할 때 많이 이제 많이 어필을 하더라고요. 어떤 의미? 저 자세는 이제 영화 초반에 나온 정희의 첫 장면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저게 사실은 정희는 처음 좀 이렇게 누르는 성격인데 저것도 누르고 있는 거죠. 근데 네 저기서도 누르고 있는 성격이 그 행동인데 저거는 사실 뭐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하다가 평상시에 제가 좀 뭐 생각을 전환할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게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집어넣게 됐던 장면이었어요. 정의는 그렇게 원하진 않는 거죠. 여기 카메라를 빌려주는 것을. 네, 정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영태가 하는 행동이 다 못마땅하다면 뭔가 내쳤겠죠. 근데 영태가 하는 게 정의가 봤을 때도 정의도 원하는 거지만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네, 그러니까 계속 누르면서 뭐 그런 역인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카메라를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되는 형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실제 인생에서. 그게 이제 영화 안에서 고민됐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,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, 근데 달라고 말하면,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영태라는 인물은 그 선배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 동병상련의 그런 인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면은 영태는 자기도 뭔가를 잃게 되는 그런 생각이 저도 그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 속의 그 엔딩도 그 맥락에서 좀 이어졌던 거거든요. 굳이 차를 찾아간 이유가 어떤 영태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약간 미련인 거고, 그래서 그랬던 거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니 저 방금 깨달았어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더 형을 몰아붙이지 못했는데 관계가 깨질까봐였던 거였군요. 영태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. 네. 큰 깨달음. 그 이제 안에서도 카메라 달라고 하는데 이제 회를 먹으면서 교류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, 네네. 그렇죠. 영태라는 인물에서는 이제 자기도 이제 좀 약간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전 사람 뭐 영태뿐만 아니라 좀 그런 쪽을 좀 믿는 편인 것 같으니까 이게 그 자기랑 비슷한 처지가 있는 사람의 존재를 어딘가에 알게 되면 좀
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예, 그런 걸 좀 투영한 영태라는 인물에게 네네. 뭔가 나는 약간 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는다 하시는 분 나는 여기 영태 행동보다 조금 더 나는 지나치게 할 것 같다 하시는 분 몇 분 정도 계실까요? 나는 조금 더 할 것 같다 아니면 나도 한 영태 정도 이렇게 좀 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줘요. 그냥 저 그냥 줘. 와 엉망져 근데 그게 다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건데요? 아 진짜요? 네. 그런데 이제 저도 영태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나온다면 이제 받으러 간다는 쪽인 거고. 예.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관계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영태라는 인물에서는 뭐 고민.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좀 너무 지나치게 하는 너무 그 사람이 왜 내가 3을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10을 나한테 막 이럴 정도 너무 근데 제가 요즘에 저도 이렇게 마음 공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중용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. 적당히 하는 거. 그래야 되는구나.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진 않았던 거는 이제 이 부부처럼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예. 다만 이제 그 어떤 사는 형태 하나의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리고 해외 영화제도 많이 가셨잖아요. 해외 관객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. 보통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은 해외의 관객이다 보니까 제 영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실업 율이 높냐 뭐 이런 질문부터 뭐 이렇게 좀 일자리 구하기가 좀 어렵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. 네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 뭔가 종종 이제 한국 독립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삶의 힘듦을 얘기한 한국 독립 영화들이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이제 걸렸을 때 우리는 알잖아요.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게 왜 힘든지 알고 이 구조나 어떤 그런 거 아는데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모르니까 되게 힘든 어떤 걸 보고도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. 참. 근데 약간 나라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하게 그 베를린을 첫 번째로 이제 갔었는데 베를린 영화제는 좀 되게 신기하게 좀 부산국제영화제 반응하고 좀 비슷하게 갔었던 것 같고요. 미국은 되게 진지하게 좀 영화를 보시더라고요. 심각하게 좀. 그리고 스위스는 진짜 약간 되게 코믹으로 막 장면 나올 때마다 그냥 막 웃고 예. 특이하고 웃기게 좀 스위스 관객들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. 그런 마음의 여유. 생각해보니까 진짜 유럽이 마음의 여유가 있고 미국이 자본주의라서 엄청 상냥하고 되게 진지하게 그렇죠. 진지하게 막 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. 근데 예,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스위스는 진짜 장면 바뀔 때마다 빵빵 그냥 웃음소리가 그냥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행복한가 보다 그 사람. 그 동네 사람들은. 그다음에 겐트 영화제 거기가 진짜 한국 관객분들하고 약간 좀 정서가 비슷한가 봐요. 겐트가 어디? 벨기에. 근데 그때 모더레이터 했던 분이 한국 그 여행도 많이 했던 벨기에 분인데 그분이 그 겐트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뭐 성향이 뭐 비슷하다.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. 그래서 신기하다. 네, 공감을 되게 비슷하게 하셨던 건 겐트, 그러니까 벨기에가 가장. 네. 그렇군요. 그래서 그게 또 궁금했었고요. 저희 뭐 마지막 질문 또 여기 앞쪽에 계시거든요. 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. 저는 아이 엄마이다 보니까 약간 그 친정에서 아이들 씬이라던가
좀 아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. 근데 술을 여러 차례 마셨는데도 어느 날 아침에 단 하루 이렇게 오바이트하는 모습이 있어서 사실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장면을 봤거든요. 혹시 이 부분 약간 의도하신 것인지 좀 궁금해요. 그 면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그 분위기를 타고 왔다기보다는 이제 일이 거의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어떤 마시는 술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단순하게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뭔가 풀어지게 술을 마셨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데 그 술을 영태보다는 오히려 그 영태가 술을 더 잘 먹고 자주 먹었지만 거기 그 장면에서는 그 술을 좀 자제해 왔던 아내가 술을 더 마셔서 좀 숙취에 좀 힘들어한다 뭐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찍었습니다. 혹시 아드님께서 또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? 그 저는 영화 보고 저도 약간 제가 이렇게 아직 이렇게 결혼 안 했으니까 왜 되게 남자에 대한 환상도 아직도 있고 철 안 들어가지고 근데 뭔가 딱 그 부부가 이제 밤에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표정이 우리 보통 이제 막 연애하고 막 이렇게 철없이 할 때는 막 이렇게 되게 설레 이런 그런 표정이 진짜 아니고 약간 이렇게 없잖아요. 그게 어쩌면 부부는 저런 거 아닌가? 내가 약간 환상이 있었었던 거고 사실 부부는 저런 거 같다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. 부부는 뭘까요? 그렇죠. 이런 약간 거다. 그 이제 연인 때보다 부부가 되면은 뭔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웃겨야 되는 건 더 고차원적으로 웃겨야지만 웃기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애 때면은 좀 약간 가식적으로 웃기도 하잖아요. 뭔가 좀 뭔가 서로 꼬시는 뭐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부가 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좀 풀어지고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더 고차원적인 뭐 분위기라고 했죠. 저는 이제 그 저기 부부가 이제 그런 막 이렇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커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덤덤하고 그냥 무미건조할 수도 있는 근데 저도 뭐 결혼 4년 차밖에 안 돼서 저도 완전 뭐 새내기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적인 부부는 뭘 하지 않아도 아무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지어도 오해하지 않는 그게 정말 좋은 부부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직은 이제 4년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여전히 설레. 여전히 설레냐고요? 예. 네, 뭐 영화제 이제 다니고 그럴 때는 이제 뭐 그런 마음도 있죠.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은 뭔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. 네, 그리고 그 상대방을 뭐 표정이 무표정이라도 그게 오해가 안 되고 그게 저는 좀 이상적인 부부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래서 딱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. 부부 짝 될 사람은 만나면 딱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. 대화 좀만 나눠보면. 그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네, 저희 이 정도까지 오늘 토크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약간 속편 혹시 속편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후에 감독님과 배우님의 작업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.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영화제랑 아니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이제 상영을 하게 된 셈입니다. 개봉까지 지금까지. 그래서 그동안은 이 영화 그냥 즐기자 뭐 이런 마음이었고요. 그래서 이 영화 다음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영화 개봉도 이제 끝나서 이제 다음 영화를 생각해보자라는 단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뭘 찍어야 될지 아직도 막연한 상태고.
근데 감독님 네. 상업 영화에도 때 있으시죠? 예? 상업 상업 영화에? 영화. 네. 그게 아마 제 의지대로는 안 될 건데, 뭔가 제안이 온다면,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네. 네. 뭔가 굉장히 독특한 코미디의 어떤 그런 작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. 예, 저도 도전해보고 싶고요. 아, 네. 그런, 지금은 저희 둘이서 찍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, 말 그대로 제가 눈치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환경이 됐는데, 뭔가 상업 영화로서의 어떤 그런 자본이 들어오면은, 그게 다 마음대로는 안 될 게 분명하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, 그것도 계속 부딪히면서 또 저도 그런 영화를 또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. 네. 네, 아마 그 CV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, 저도 이제 그 작년에 4월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영화를 찍었거든요. 부산국제영화제 제출을 막 부랴부랴 해서 매일매일 편집을 해서 이제 그래도 매일매일 편집을 했기 때문에 7월 달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건데, 제출을 하고 영화제를 계속 가면서 지금까지 와서 개봉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영화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달라붙어 있는 좀 느낌도 많이 있었고, 근데 지금쯤은 좀 약간 분리가 되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분리가 된 게 또 맞는 것 같고요. 그래야지 제가 또 박수명 감독하고 새로운 작업을 또 하고, 혹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제 마음도 여유 있게. 그 전까지는 사실 여유가 없었거든요. 저것만 신경 쓰느라고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뭔가 분리가 돼서 저도 앞으로 계속 이제 작업하고 그럴 것 같아요. 네. 두 분의 다음 작품들 엄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그 주말인데 영화 보러 와주시고 토크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추운데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